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파이 네트워크 마이그레이션 뉴스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320만 이상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파이도 앱 온체인 데이터를 보시면요. 최근 9월 8일에는 23,000개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에 성공을 했고요. 어제는 19,000개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에 성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5월 이후로 가장 꾸준하게 높은 수치를 유지하면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중요한 건 지난 5월의 평균적인 마이그레이션 속도보다도 현재가 조금은 더 높은 수치에서 이 마이그레이션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마이그레이션 현황을 좀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마이그레이션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평소와는 아주 많이 다른 데이터를 보여주었는데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1차 마이그레이션의 평균값이 약 500파이에서 600파이 사이였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어제 마이그레이션이 된 이 평균값을 보자면요. 평균 마이그레이션 양이 1인당 무려 1480파이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평소보다 2배가 넘는 파이가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차로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는 이 양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보았는데 원래는 1차 마이그레이션 양이 10,000파이가 넘는 경우를 찾아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3만 건, 4만 건을 보아야 한두 번 정도로 이 데이터에 보여주게 되는데 이번에는 최근 7,666건의 데이터만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율 중에서 전체 1%가 1만 파이가 넘는 케이스로 마이그레이션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로우 데이터들인데요. 최근에 10,000 파이가 넘게 마이그레이션이 된 분들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은 10,000 파이가 상당히 많고 13,000 파이도 있고 18,000 파이 이상 받은 분들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로 알 수 있는 것은 오랫동안 채굴을 해왔었고 마이그레이션 신청을 해놓았지만 현재까지 장기 보류되어 있던 유저들의 마이그레이션이 어제부터 조금씩 통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데이터가 급격히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작년 마이그레이션의 시작으로 최근까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와본 결과 1인당 마이그레이션의 평균값은 점점 내려가는 우하향 곡선을 그려왔었는데요. 이런 장기로 묶여있던 마이그레이션의 대기자들이 어제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풀리게 된다면 이 전체 데이터의 평균값을 다시 상승시키게 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1인당 보유하고 있는 파이 평균값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런 데이터가 나올 것인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P2P 거래를 하시면서 파이코인의 이 보유량을 늘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시기가 매우 좋은 찬스일 수 있겠습니다. 평균적으로 1인당 1,400개가 지금 넘게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기 때문에 1만 파이 이상 가진 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P2P 거래를 하심에 있어서 그들 중 파일을 좀 적정량을 처분하려는 분들의 물량을 가져오기 나쁘지 않은 시기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온체인 데이터를 보시면요. 락업이 해제되는 시기를 보더라도 작년 7월, 8월에 마이그레이션에 성공한 분들은 1년 락업에 걸어놨던 물량들이 현재 올해 7월, 8월에 계속 풀리고 있고 이제 그 풀리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 그분들의 락업이 더 이상 많이 풀리지 않고 다시 시장에 대량으로 풀리는 시기가 이제 한동안 없어지다가 그 다음 텀이 3년 락업 시기가 되겠는데요. 그 얘기는 이번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1년 락업이 풀리는 이 시기와 또 최근 대량으로 마이그레이션에 통과한 분들의 이 처분 물량을 노리면서 P2P 거래를 해보시면은 아직 타이밍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물론 이 그래프는 아직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재락업 기능 업데이트에 대한 개념도 아직 안 들어가 있고 또 이 사이에 계속 들어오는 새로운 물량 데이터가 어떻게 표시될지 우리는 아직 모르는 상태이고 또 오픈 메인넷이 이 사이에서 진행이 된다면 현재까지는 파이에서만 제공해주는 기본 락업 기능만 지금 저희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미래에는 수많은 디파이 스테이킹 서비스가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 차트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폐쇄형 메인넷에서 알 수 있는 그림만으로 보자면 지금이 가장 P2P 거래를 하기에는 적기 중에 하나이긴 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파이 도어 앱에 있는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요. P2P 거래를 포함한 거래 전송의 양을 볼 수 있는 차트가 있는데 이것은 마이그레이션이나 지갑 생성에 관한 트랜잭션을 제외한 순수 거래 데이터만 지금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최근 3, 4개월의 데이터 변화를 보면요. 파이어사이드 앱이 출시가 되고 거래량이 엄청나게 치솟았다가 거품이 살짝 내려앉고 거래가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조금씩 거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블록체인, 온체인 데이터의 수치도 점점 활발해진다는 것은 초기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에 현재까지 큰 영향을 미친 앱이 바로 이 파이어사이드 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코어팀에서 출시한 첫 번째 소셜 앱이었기 때문에 큰 영향을 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예전에는 파이어사이드 앱은 우리가 컨텐츠를 올리고 토큰을 파이어 토큰으로 팁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잔액으로 변경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파이 결제를 유도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 파이를 결제해가면서 소셜 플랫폼에서 글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그 궁금증으로 많은 결제가 초반에 이루어졌던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토크노믹스의 문제점 때문에 계속적으로 파이 코인의 결제가 강요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이 생태계에서 결제량이 순간적으로 엄청 오르는 시기도 있었는데요. 그 문제점이 개선이 되면서 공감으로 파이어 토큰 팁을 얻은 컨텐츠 제작자들은 재결제 없이 그 토큰으로 계속 글을 써나가면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지금 기능이 마련이 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 생태계 전체 결제량이 조금씩 낮아진 것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 3개월 전 영상을 보면 파이어사이드에서 만들어지는 거래량이 파이 생태계의 압도적인 양을 차지했다라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비중이 이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파이어사이드 앱을 잠시 얘기를 또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파이어사이드 장단점을 지속해서 리뷰를 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른 커뮤니티에 비해서 어떤 퍼드 뉴스나 커뮤니티를 교란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쉽게 올라오지 못하고, 또 유저 스스로 컨텐츠를 삭제나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컨텐츠 제작에 책임감이 크게 부여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고퀄리티의 글을 쓰고 또 여러 사람으로부터 공감을 얻게 되면 100% 아직 보장은 되고 있지는 않지만 미래에 그 받아낸 이 파이어 토큰을 다시 파이코인으로 재수합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 등등 여러 가지 재미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단점으로는 웹 3.0 생태계 치고는 이 검열 저항성이 너무 낮다. 즉 모드들에 의해서 우리의 컨텐츠가 너무 쉽게 삭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투표를 통해서 삭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한다라든지, 아니면 삭제를 시키더라도 컨텐츠 제작자가 그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알람 기능을 추가해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을 계속 리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소셜 플랫폼에 대한 제 마지막 리뷰가 이 뉴스 채널이 생성이 되었고, 여기는 외부에 신뢰할 수 있는 소스, 링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금 한정을 해놓고 지금 계속 코어팀이 지켜보고 있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현재 보면 유튜브 링크를 가져오는 유저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유튜브 링크를 가져오더라도 커다란 지금 제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뉴스 링크는 잘 보이지 않고 일반적인 유튜브 링크들이 더 많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널 이름이 뉴스인데 비해서 너무 다른 컨셉이 보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어팀도 인지를 하고 있고 계속 지금 의견을 나누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해외 소스에 따르면요, 조만간 채널의 교통 정리를 코어팀이 좀 하려는 시도가 보이고 있고, 예를 들어서 뉴스 채널에 수많은 축구 관련 뉴스 링크가 올라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축구 관련 채널을 하나 더 생성을 하는 게 어떨 것인지, 그런 의견들을 모더들을 통해서 지금 모으고 있고 좀 방향성을 계속 잡아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국가에서 지금 다른 언어로 지금 컨텐츠를 다 만들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번역 기능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씩 수정을 해 나간다라는 점에서는 매우 이 프로젝트를 높게 평가해주고 싶고요.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이 파이어사이드 앱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커뮤니티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코어팀에서 직접 지원을 해주는 앱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앱 같은 경우는 중간에 성장이 멈추거나 더 이상 운영이 되지 않고 포기가 되는 앱들이 많이 이제 노출이 되는데, 파이어사이드 앱은 코어팀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간만 준다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커톤 뉴스를 전해드리자면요, 이제 파이 해커톤은 매월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파이 해커톤이 1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된다라든지 그런 큰 규모와 긴 시간을 가지고 해커톤 진행을 해왔었고, 코어팀의 인력도 상당수가 이 이벤트에 집중이 되었지만 현재는 매월 해커톤이 좀 더 자동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코어팀에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았고요. 그래서 매월 새로운 해커톤 우승 앱의 발표를 우리는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해커톤 우승 앱은 스트림 볼트라는 앱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파이 네트워크 홈페이지를 보시면요, 핵심적으로 이 스트림 볼트는 아직 초기 개발 단계에 있는 구독 기반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오니어가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구독을 통해 비디오를 스트리밍하고 파일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전과 그 핵심 기능을 실행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개념은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파이오니어는 파일을 사용해서 이 스트림 볼트에 좋아하는 비디오와 제작자를 구독하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컨텐츠 제작자에게 보상할 뿐만 아니라 파이오니어가 파이 토큰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번 해커톤 우승 앱은 좀 아쉬운 부분은 아직 이 스트림 볼트 앱이 우리 대중에게, 유저들에게 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위터나 이런 미디어를 보면은 여러 지금 유저들이 이 아쉬운 부분에서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이번 파이 해커톤이 아니고요, 예전 파이 해커톤에 제출했던 이 프로젝트의 관련 영상을 제가 지금 가지고 지금 재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실제 여기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공사 중이고 조만간 업데이트를 하겠다 이런 메시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해커톤 때 잠시 노출이 되었던 앱의 개발 화면을, 이 데모 화면을 잠시 제가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뭐 리뷰가 크게 나쁘지 않았던 것을 감안을 했을 때는 이 프로젝트를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로는요, 파이코팅 공식 트위터나 인스타 계정을 보면요, 국내 대표 파이오니어 분 중 한 분이시죠, 커피 도사님의 매장 사진이 이렇게 게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파이코팀에서는 여러 국가와 지역 커뮤니티에서 파이코인을 통해서 P2P 거래, 상품과 서비스로 어떤 지금 교환들을 일으키고 있는지, 또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지금 여러 조사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확장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국내 생태계를 대표하는 분의 이미지가 이렇게 공식 코어팀 계정에 걸려 있다는 것은 매우 기분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커피 도사님 뿐만이 아니고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으신 많은 대표님께 큰 응원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